네, 이번 시간에는 된소리 대기, 거센소리 대기, 유음화, 국외음화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개 모두 다 교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한 음문이 다른 음문으로 바뀐 거죠. 그죠? 된소리 대기부터 보시면 된소리가 아닌 소리가 된소리가 되면 다 된소리 대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불휘가 뿌리, 곧이 꽃 해서 브가 뿌가 되고 그가 끄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현상들은 왜 발생해요? 라고 하면 청각 인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명하게 듣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거센 소리 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센 소리가 아닌 것이 거센 소리가 되는 건데 대표적인 것이 예사 소리가 거센 소리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청각 인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발생합니다. 고가 코가 되고 발이 팔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된소리 대기와 거센 소리 대기 모두 청각 인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발생한다라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음화입니다.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이 되면 유음화겠죠. 유음이 뭔데요? 라고 하면 리을이 유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리을이 아닌 것들이 리을이 되면 모두 유음화에 해당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나 반모음 이 뒤에서 그가 르가 되는 거죠. 우레 더니가 우레 러니, 하리 도소니가 하리 로소니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대표적인 유음화 중에 하나고요. 일부 체언 안에서 그가 르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태가 차례, 도량이 도량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리을이 아닌 것들이 리을이 되면 모두 유음하다라는 것 정도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국외음화도 마찬가지죠. 국외음이 아닌 것들이 국외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모두 국외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국외음은 한정적이죠. 연국외음이 아니고 경국외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경국외음이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서 경국외음이 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죠. 우리 현대국어 할 때 했었죠. 드나 트가 이를 만나서 즈나 츠가 되는 게 가장 국외음화의 대표적인 사례이죠. 그죠? 그래서 부처가 부처가 되고 현디가 천지가 되고 이런 사례들이 대표적입니다. 밑에 재밌는 걸 갖고 왔는데 힘힘하다가 심심하다가 되는 것도 우리 국외음화로 봐요. 엥? 시옷은 국외음이 아닌데요? 맞아요. 우리 근데 제가 이거 앞에서 음성적 국외음화라고 해서 현대국어 시간에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소시지를 보시면 소는 그냥 S 발음인데 시는 긴 S 발음이에요. 서로 소리가 달라요. 시. 이때 긴 S 발음 있죠? 이를 만난 시옷 발음. 긴 S 발음은 국외음화된 S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음성적 국외음화라고 하거든요. 음운이 바뀐 건 아니지만 그 음이 국외음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음성적으로만 국외음화가 되었다 해서 음성적 국외음화라고 하는데 힘힘하다가 심심하다가 됐을 때 이 심심하다 이 시옷은 국외음화된 시옷입니다. 그래서 히읗이 이를 만나서 국외음화된 시옷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국외음이 아닌 것이 이를 만나서 국외음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있다는 거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국외음화는 임진왜란 후에 등장해요. 그래서 17, 18세기에 보편화가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재미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